김소구 한국지진연구소 소장을 연결해서 이번 지진의 원인 그리고 성격, 전망까지 자세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까지는 일단 양산 단층 쪽에서 지진이 발생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경주에 이어서 포항에 이렇게 큰 네.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은 그 지역 단층이 활성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예, 그 양산 단층은 옛날 얘기고, 지금 그 지역에는 원래 단층이 많이 있다고. 지금 그 해상에도 단층이 남부로 뻗쳐 있고, 경주, 울산에도 새로운 단층이 있고, 또 그 주변에 단층이 또 새로 생기고 그렇습니다. 특히 예. 그 일본 대지진이라고 2011년인가 그때 일어난 대지진이 큰 규모 지진이기 때문에 그 영향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 그럼 그 지역에 단층이 여러 개가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그 단층 구성이라는 건 땅속에 있는 걸 다 정확히 알 수가 없고, 대충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진이라는 지역을 갖다 우리가 플라트해 버리면 대개 단층을 따라 있다고 그래. 지금 그 여진이나 전진 이런 지진이라는 그것을 추적을 해보면 전부 다 단층돼요, 그게. 그러니까 그 주변을 다 단층대로 보면 돼요. 그 나무 가지 모양을 계속 갈라져 있는 거라고, 단층이. 예, 그럼 그 주변이 다 단층이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난해 경주 지진과 이번 지진이 관련이 있습니까? 이게 크게 봐서는 관련이 있죠. 예, 관련이 있다고 봐도 되는 관련이 겁니까? 있죠. 근데 우리가 역시 땅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게 이 땅의 전체 그 응력 스트레스, 응력 균형이 깨지면 한쪽이 깨지면 딴 데로 옮긴다고. 그러니까 딴 데로 옮겨지면 그때 거기 단층이 연결됐으면 연결이 돼가지고 그 단층에서 금이 가가지고 지진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연결돼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예, 서로 연결되어 있다면 이번 지진이 다른 주변의 단층을 자극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래서 다시 말씀하세요. 뭐라고 했어요? 단층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면 이번 지진이 주변의 단층을 자극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당연하죠. 예. 한쪽의 단층이 이제 일어나서 움직이면 이게 거기 이제 보통 지진 단층대는 물이 있어요. 이게 그저 액체가 있다고. 이게 이제 윤활유 역할을 하는데 그 단층이 이제 한쪽에 미끄러지면 이제 다른 데 지역도 이제 역시 단층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역시 같은 운동을 한다고. 그래서 이제 그 연결돼가지고 고리가 연결돼가지고 또 지진이 또 발생하고 그런 거죠. 예, 그렇다면 이번 지진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또 다른 여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앞으로 수개월 또는 1년 동안은 아마 여진이 계속 일어날 겁니다. 수개월에서 1년 동안 여진이 이어진다라고 하면 또 다른 지진이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느 지역으로 보십니까? 그 지역으로 전부 다 훑어 있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경주, 울산, 포항 이 지역은 전부 다 지진대라고요. 예, 경주, 울산, 포항 이 지역이 다 지진대라면 이 지역에 단층에 힘이 쌓이면 지진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지역에 지금 계속해서 지진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힘이 해소되지 못하고 쌓이고 있다라는 겁니까? 다시 제가 죄송합니다. 지금 이제 말씀 이해가 못해요. 무슨 말씀이죠? 예, 보통 그 단층에 힘이 응집되게 되면 지진이 일어난다 이렇게 알고 네. 있는데 지진이 이번에 한번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응집된 힘이 해소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쌓이게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진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한번 단층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세팅을 다시 한다고 이게 다시 제자리에 들어가요 이게. 예. 그리고 또 제자리에 들어가는 놈도 있지만 또 새로운데 또 그 대신 또 균형을 잃어가지고 깨져버린다고. 그래서 이제 결국 세팅도 하고 새로운 부분도 역시 또 응력 균형이 깨지기 때문에 지진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큰 지진이 나면 여차 이게 여진이 계속 이제 연달아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세팅하고 그 세팅하는 것 동시에 다른 또 새로운 가지가 또 갈라지는 거죠. 그래서 단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렇군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와 같이 강한 지진이 또 발생할 가능성은 얼마나 예측을 하십니까? 그 좋은 질문인데요.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이 지진 규모 가장 큰 규모가 얼마냐? 계기 지진으로 봤을 때 제가 말씀하는 거예요. 이 역사 지진이 아니고 계기 지진으로 봤을 때는 보통 5.5 정도는 맥시멈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보통 5.5에서 6 정도 이상은 안 일어난다고. 예. 그러니까 지금 원전에서 얘기하는 소위 그 6.0인가 6.5 정도로 우리가 내진 규정을 만들었다. 강하다는데 그런 정도의 지진
일어날 일은 거의 저희 볼 때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염려되는 그런 문제는 저는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예, 그렇군요. 진앙이 이번에는 예전 경주 지진에 비해서 더 얕았습니다. 앞으로 진앙이 이번에는 예전 경주 지진보다 더 지표면 쪽에서 감지가 됐습니다. 진앙이 더 얕았다는 이야기죠. 앞으로 진앙이 더 얕아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어떻게 해서 그 얕다고 얘기하는지 내가 자세히 내가 아직 분석을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경험으로선 그쪽의 지진 그 깊이는 보통 10km 이내예요. 전부 다. 예. 그러니까 뭐 거기서 뭐 조금 뭐 얕아야 2km, 9km 이 정도야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 깊이보다도 이번에 지진의 피해를 많이 준 거는 지진 운동에 있는 거예요. 그 지진 운동이 어떻게 운동하나 이게 횡적 운동을 많이 했다. 다시 말해서 주양 단층 운동을 많이 했다. 이게 수직 단층보다도. 그러니까 우리 역단층이라 말하죠. 그런 경향이 있을 때는 횡력이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건물의 피해가 많은 거죠. 예. 지진의 강도가 점점 더 크고 빈번해지는 것 같은데 특별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그 제가 볼 때는 특별히 지진은 역시 우리가 예측을 못하잖아요. 예보를 한다. 지금 예보해도 안만 해도 30~40%밖에 안 돼, 성공률이. 그러니까 결국 막을 수 없으니까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지진 피해를 최소화하는 거라. 이제 최소화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조기 경보, 또 하나는 내진 설계라고. 예. 근데 이것도 사실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그런 데이터가 그렇게 없어요. 이 조기 경보를 하려면 큰 지진이 일어나야 되고 내진 설계도 큰 지진, 실제 지진이 있어가지고 그런 내진 설계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예. 우리는 그런 게 교과서적이라고. 그러면 여기 교과서적으로 우리가 그걸 이제 내진 설계 얼마나 규정을 해서 만들었다. 이제 강하다. 이제 그런 건데 실제로 그런 지진이 아니라서 모르죠. 그런데 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 우리나라 지진 인력이 전문가가 부족하다고요. 그래서 지진 전문가를 더욱이 흩어져 놓지 말고 한 군데 모여내야 된다고. 얘들이 지진 전문가들이 한 군데 있어서 서로 데이터도 공유하고 경쟁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지진력이 발달하면 우리나라 지진에 대해서 더 정확히 알게 된다. 그럼 규모 같은 것도 더 정확히 정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지진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궁극적인 목적이 된다고. 그건 너무 우리가 공학적인 그런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별로 큰 장차 우리가 미래를 봤을 때는 별 좋은 건 아니죠.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소구 한국지진연구소 소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